챕터 1 출소와 복수의 시작. 수사일지 1974년 4월 20일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소속 박민수 경감. 오늘 오후 2시 30분경 기이한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한강시 평택동에 거주하는 안창호 나이 53세. 딸의 전 남자친구가 출소 이틀 만에 자신의 집을 습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는 고민철 나이 34살. 폭행죄로 6개월간 복역한 후 4월 20일 출소. 그런데 출소 당일 밤 안창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가족들의 신고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으나 다음날 새벽 탈주. 그리고 오늘 새벽 4시경 다시 안창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을 공격했다. 피해자는 안창호의 처 김순자, 향년 52세. 도끼에 의한 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 현장 검증 결과 고민철은 미리 준비한 도끼를 사용했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서 발견되었으며 저항한 흔적이 있었다. 동기는 딸 안영희와의 결혼을 반대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고민철은 범행 직후 이제 시원하다고 말했다고 목격자가 증언했다. 피의자 신상 정보를 확인한 결과 고아 출신의 국조랑력, 절도 및 폭행 전과 다수, 변변한 직업 없이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현재 고민철은 한강시 중부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며 내일 검찰로 송치 예정이다. 일기.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오늘 사건 현장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다. 안창호 씨 집 마루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벽에는 도끼 자국이 선명했다. 김순자 씨는 잠옷 차림 그대로 쓰러져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현관문 손잡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모양이다. 고민철이라는 놈을 직접 봤는데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34살 나이에 이미 절도와 폭행으로 여러 번 감옥을 드나든 인간이다. 안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제가 잘못 만났어요. 엄마가 죽은 게 다 제 잘못이에요 라며 계속 울고 있었다. 26살 처녀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고민철과 안영이는 약 1년간 동거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택시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되어 친해졌다더라. 하지만 고민철의 폭력적 성향 때문에 안영이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부터 고민철이 결혼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안창호 씨는 그런 전과자와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당연한 일이다. 고아 출신의 국조랑력, 변변한 직업도 없고 전과까지 있는 놈과 딸을 결혼시킬 부모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고민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집착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내에게 오늘 일을 말하니까 그런 남자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더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고민철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이 놈은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것 같다. 눈빛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다. 마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일 검찰로 넘어가면 아마 중형을 받을 텐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이런 놈들은 감옥에서 나와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 안창호 씨 가족이 걱정된다. 특히 안영희 씨가. 고민철이 나중에 또 찾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울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일은 안창호 씨에게 향후 보안 대책에 대해 상담해 드려야겠다. 혹시나 해서 파출소 순찰도 늘려달라고 요청해야겠다. 제발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챕터 2 가족 몰살과 충격. 수사일지 1974년 4월 23일 고민철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자 씨 살해 사건은 단순한 단발성 범행이 아니었다. 고민철은 그 전날 밤 안영희의 외할머니 박금순, 나이 73세까지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재구성 결과 고민철은 4월 22일 밤 먼저 박금순 씨 집을 찾아갔다. 외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고민철이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었다. 고민철은 즉시 준비해온 도끼로 박금순 씨를 살해했다. 이후 안창호 씨 집으로 이동하여 김순자 씨까지 살해한 것이다. 안창호 씨도 공격당했으나 중상을 입으면서도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고민철은 안창호 씨까지 죽이려 했으나 이웃들이 몰려오자 도주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고민철의 범행 경로가 확인되었다. 그는 출소 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했다. 안영희와 결혼하기 위해 반대하는 가족들을 모두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민철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다.
예상되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피해자가 2명이고 계획적 범행이므로 중형은 확실하다. 현재 안창호 씨는 한강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안영희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다. 유가족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민철 노미 할머니까지 죽였다니. 오늘 박금순 할머니 집에 가봤는데 참혹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할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아마 고민철이 문을 두드렸을 때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신 모양이다. 고민철의 범행 수법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충동범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었다. 이놈은 안영희와 결혼하기 위해 반대하는 가족들을 모두 없애려 했던 것이다. 안창호 씨를 병원에서 만났는데 정말 불쌍했다. 부인과 장모를 하루 사이에 잃고 본인도 중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클까. 내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하고 계셨다. 하지만 누가 그런 미친놈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고민철은 이미 절도와 폭행을 반복해온 상습범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을 가진 인간이다. 안영희 씨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연달아 살해당했으니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다. 의사 말로는 당분간 면회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고민철을 다시 조사했는데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오히려 안영희와 결혼만 허락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정말 소름 끼치는 놈이다. 이번 사건으로 느낀 건데 우리가 이런 위험한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민철은 이미 여러 번 전가가 있었는데도 계속 사회로 나왔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의문이다.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10년 후에는 가석방될 수 있다. 그러면 안영희 씨는 평생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한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여자도 참 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라고 하더라.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가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내일은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고민철이 최고형을 받기를 바란다. 챕터 3 감옥에서의 협박편지. 수사일지 1974년 7월 15일 고민철 사건에 관련하여 새로운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안창호 씨. 고민철이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5차례 발송되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송되었으나 필체와 내용으로 보아 고민철이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 편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0년쯤 있으면 모범수로 감형받아 나갈 텐데 그때 너와 내 딸을 죽이겠다.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복수다. 안영희가 어디 숨어있든 찾아내서 죽이겠다. 편지 전달 경로를 추적한 결과 고민철과 같은 감방에 있다가 출소한 동료들이 대신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고민철로부터 돈을 받고 편지 발송을 대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고민철에 대한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현재 고민철은 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상태다. 안창호 씨와 안영희 씨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안영희 씨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박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고민철의 법정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정 경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일기. 고민철 놈이 감옥에서도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다니. 정말 끈질긴 놈이다. 오늘 안창호 씨를 만났는데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경감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놈이 나와서 정말 저희를 죽일까봐 무서워요라고 하시더라. 편지 내용을 직접 봤는데 정말 소름 끼쳤다. 안영희가 어디 숨어있든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대목에서는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이 정도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인 예고나 다름없다. 안영희 씨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잃은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협박 편지까지 받으니 얼마나 힘들까. 의사 말로는 피해망상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고민철이 어떻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 조사해봤더니 출소하는 동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감옥 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놈이 정말 10년 후에 나온다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법무부에 문의해봤더니 고민철이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지만 모범수가 되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창호 씨 가족은 평생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번 협박죄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고민철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안창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증언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분이 너무 무서워하고 계신다. 법원 측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민철이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있고 교도관들이 지킨다니까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위험한 놈은 왜 사형을 안 시키나라고 하더라. 나도 같은 생각이다. 고민철 같은 놈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내일은 검찰에 가서 협박죄 추가 기소에 대해 상의해야겠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료들에게도 미리 알려둬야겠다. 고민철이 법정에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제발 재판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란다. 챕터 4 법정 출석과 준비. 수사일지 1974년 10월 16일 내일 고민철의 협박죄 재판이 한강시 지방법원 영등포 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창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신변에 대한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정말 안전할까요?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요 라며 떨고 계셨다. 법원 측의 보안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나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민철은 무기수로 복역 중이므로 교도관 7명의 엄중한 감시하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갑과 포승줄로 완전히 결박된 상태로 이송된다. 재판부는 송기방 판사, 검사는 이태창 검사가 담당한다. 법정은 1호 법정을 사용하며 방청객 출입은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안창호 씨에게는 증언 후 즉시 법원을 떠나도록 안내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 중인 순찰차가 안전하게 호송할 계획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원 내 경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나 법원 측에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동료 2명에게 법원 근처 대기를 요청해 두었다. 고민철의 행동 양상을 재분석한 결과 계획성과 잔혹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감방에서의 행동도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재판 당일 돌발 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기. 내일이 드디어 재판날이다. 밤새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안창호 씨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증언 준비를 도왔다. 그분이 너무 떨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럽다. 정말 안전할까요? 그 놈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는데 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고민철이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테니 괜찮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 놈의 편지 내용이 자꾸 떠오른다. 너와 내 딸을 죽이겠다는 그 말이. 안영희 씨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실 그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그분이 고민철을 다시 보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테니까. 오늘 교도소에서 고민철의 최근 상황을 확인해봤다. 교도관들 말로는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내일이면 안창호를 볼 수 있다며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다더라. 법원 경비 상황도 점검해봤는데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교도관 7명이 고민철을 호송하고 법정 내에는 법원 경비원 2명이 배치된다.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할까? 동료들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법원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형사와 김 형사가 흔쾌히 응해주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그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 아내에게 내일 늦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뒀다.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혹시나 해서라고 답했다. 사실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고민철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놈은 이미 2명을 죽였고 감옥에서도 협박 편지를 보내는 놈이다. 법정에서도 뭔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교도관들도 7명이나 있고. 아마 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안창호 씨도 증언만 하고 바로 나오면 된다.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이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재판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고민철이 협박죄로 추가형을 받아서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기를. 내일 일이 끝나면 안창호 씨 가족에게 이제 좀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